오늘의 코스는 왕복 14km이며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대략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곳은 옛날부터 영남 지방에서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의 길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걸어서 약 보름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참, 걷는 게 힘든 분들을 위해 전동차도 운행하는데요. 전동차 코스는 2개입니다. 입구 오른쪽에 멋진 박물관이 있는데요. 바로 옛길 박물관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트레킹 출발하시기 전에 미리 관람하시면 좀 더 흥미로운 트레킹이 되실 겁니다. 이곳은 생태 미로공원입니다. 이름 그대로 나무와 식물로 만든 미로인데요. 제법 규모가 큰 곳이라 아이들과 함께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문경세제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세제라는 말의 뜻은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과 새롭게 만든 고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영남지방과 경기지방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관문이었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입구에서 얼마 가지 않아 첫 번째 관문이 나오는데요. 좌우에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입니다.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려면 이 길을 무조건 지나가야 했는데요. 이곳이 제1관문 주훌관입니다. 문경세제 관문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웅장한 관문입니다. 특히 성벽이 넓은 들판을 껴안듯 감싸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구조라면 몰래 침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1관문을 통과하면 잘 가꿔진 공원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경사도 거의 없는 평지이고 길도 좋아서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오픈 세트장이 나오는데요. 주변 풍경과 어울려 세트장이 아닌 진짜 옛날 마을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물보단 작지만 꽤나 정교하게 만들었네요. 조선 왕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거의 여기서 다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문경세제는 길이 좋아서 맨발로 걷기에도 참 좋은데요. 이렇게 신발 보관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발을 닦을 수 있는 곳도 많고요. 맨발로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니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나무와 숲이 울창해서 아주 시원하고요. 게다가 좌우로 시원한 계곡까지 흐르니 이렇게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는 전국에서도 손꼽을 정도입니다. 이 바위는 정말 신기했는데요.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합니다. 이 바위 이름은 지름틀 바오라고 하는데요. 기름을 짜는 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신기하죠? 주막도 한 군데 있었는데요. 음료수나 간단한 주류도 판매를 하고 있고 게임도 있어서 잠시 쉬었다 가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샛길은 과거길이라고 하는데요. 선비들이 시험을 보러 다니던 길이라고 합니다. 숲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코스로 가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덕분에 길을 가다 언제든 시원하게 손과 얼굴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곡 폭포입니다. 문경세제의 멋진 비경 중에 하나인 곳인데요. 너무 멋져서 마치 거대한 인공폭포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높이는 약 45m 정도에 달하고 크게 3번 꺾이는 3단 폭포입니다. 두 번째 관문인 조곡관에 도착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규모는 작지만 워낙 위치가 좋아서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조곡관을 지나면 넓은 쉼터가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점심이나 간식을 드시는 만남의 장소로 애용합니다. 이 관문 이후로는 방문객이 적어서 오히려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걸으실 분들은 이 코스를 더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맨발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만큼 바닥이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걱정 없습니다. 드디어 제3관문 조령관이 보입니다. 문경세제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요. 해발 650m입니다. 현판에는 영남 제3관이라고 적혀 있네요. 휴식 없이 쉬지 않고 올라오면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저처럼 천천히 점심도 먹고 관람도 하면 3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울창한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이곳은 장태산 자연 휴양림입니다. 휴양림인데도 입장료가 없다는 게 더 좋습니다. 입구에서 느껴지는 정갈함은 이 휴양림이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드리 메타세콰이어가 마치 수문장처럼 지키고 있네요. 장태산 휴양림은 1991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인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었다가 현재는 대전시에서 인수하여 시설을 보강해서 운영 중입니다. 애견 동반도 가능하고요. 특히 장태산 휴양림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메타세콰이어 집단 생육지가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국적인 풍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장태산 휴양림은 규모가 아주 크기 때문에 동선을 잘 짜서 움직여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요. 제가 움직이는 순서로 따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곳곳에 깨끗한 화장실도 많습니다. 처음 나오는 곳은 큰 생태 연못입니다. 연못 가운데로 데크길이 있어서 사진 찍기 참 좋네요. 관리사무소 뒤쪽으로 새길이 있습니다. 숲속 어드벤처라는 간판이 있네요. 데크길이 잘 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유모차도 통행 가능합니다. 데크길은 스카이웨이와 이어져 있는데요. 약 10m 높이로 전나무 숲을 가로질러 가는 코스입니다. 워낙 높다 보니 수십 m짜리 전나무의 몸통 중간 부분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웨이 끝에는 높은 구조물이 있는데요. 바로 스카이 타워입니다. 빙글빙글 걸어서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높이가 약 10층짜리 건물과 같습니다. 27m 높이라고 하네요. 꼭대기는 전망대인데요. 주변에 장태산과 형제산이 손에 잡힐 듯 보이네요. 스카이웨이 출구 쪽에 계단이 있는데요. 이 출렁다리는 2020년도에 새로 개통한 장태산 출렁다리입니다. 길이는 약 140m입니다. 높이도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접근성은 아주 좋은 다리입니다. 이곳이 장태산 휴양림의 자랑 메타세콰이어 산림욕장입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큰 메타세콰이어 생육지인데요. 이곳 외에도 산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산림욕장은 말 그대로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산림욕장 바로 옆으로 작은 카페와 매점이 있습니다. 휴양림 내부에서 유일한 매점입니다. 이곳은 형제바위 전방내입니다. 바위 두 개가 마치 형과 아우같이 사이좋게 걸터앉아 경치를 감상하고 있네요. 이 화장실은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은 화장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화장실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이렇습니다. 아주 멋지죠? 이 근처에는 휴양림, 숲속의 집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숲 한가운데 푹 파묻혀 있습니다. 숲속의 집 이용료는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물론 예약은 아주 치열합니다.
숲속의 집 앞쪽으로도 거대한 메타세콰이어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봉송사 입구 바로 옆으로 2019년도에 개통한 멋진 광릉 숲길이 있습니다. 이 숲길은 원래는 수목원 부지였던 곳을 개방해서 이렇게 데크길로 만든 곳인데요. 그 덕분에 편하게 걸어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양한 나무와 울창한 고목들이 길에 딱 붙어 있는데요. 이 길은 약 3km 정도의 길이로 다양한 코스와 다른 명소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테마별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코스는 돌담 정원이네요. 왼쪽으로 돌담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광릉숲길은 전 구간이 나무 데크길이라 누구나 갈 수 있고 곳곳에 쉼터도 잘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는 지역이 있는데요. 백로나 두루미 같은 철새들도 많았습니다. 데크길 중간에 이렇게 숲속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다시 데크길로 돌아오기 때문에 길 잃을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부분 평지이기도 하고 깊은 숲속 오솔길에서 진한 흙냄새와 숲의 향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데크길 중간에 출입구가 있는데요. 길 건너편이 바로 광릉입니다. 조선 7대 세조와 그의 왕비 정의왕후의 능이 있는 곳입니다. 광릉숲에는 지름이 1m를 훌쩍 넘는 거대한 거목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신비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홍살문을 지나가면 멀리 제를 올리는 사당이 보이고요. 사당 옆으론 왕릉을 지키던 병사들의 대기 장소도 있네요. 사당 왼쪽에 있는 것이 세조의 능입니다. 오른쪽에 정의왕후의 능이고요. 데크길의 끝은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연결이 됩니다. 큰 다리를 건너는데 마치 오랜 기간 출입이 금지되었던 금단의 숲에 들어가는 기분이 드네요. 수목원이 워낙 넓고 볼거리가 많지만 저는 수변 데크길을 좋아해서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강변 데크길로 갔습니다. 시원한 시냇물 옆으로 데크길이 이어지는데요. 경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코스는 전나무 숲입니다. 전국 3대 전나무 숲 중 하나인 곳입니다. 전나무 숲으로 가는 길에 큰 호수가 있는데요. 육림호라고 합니다. 연꽃으로 가득 찬 예쁜 호수입니다. 그런데 팔뚝만한 잉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육림호 호수 주변에 유일한 카페가 있는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메뉴는 다양합니다. 테라스에서는 호수도 보이고요. 전국의 전나무숲 대부분이 이곳에서 아기 전나무를 옮겨 심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머니 전나무숲이라고 한다네요. 지금 보시는 작은 전나무가 약 15년 정도 된 거라고 합니다. 왼쪽으로는 100살 정도 된 전나무가 수도 없이 빽빽하게 서 있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나무들은 1920년대에 오대산의 월정사 전나무숲에서 작은 나무를 옮겨와 심은 거라고 합니다. 오대산 월정사, 변산반도 내소사 전나무숲과 함께 국내 3대 전나무숲입니다. 광릉 전나무숲길은 짙은 숲그늘 속에서 온갖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명품 숲길입니다. 이곳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올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100세 미만은 입장료 무료입니다. 여기서부터 산막이 옛길이 시작됩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딱 3시간 걸렸습니다. 주변이 온통 소나무로 둘러싸인 오래된 옛길인데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곳은 소나무 동산인데요. 40년 정도 된 소나무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소나무 숲이 정말 울창하더라고요. 아래쪽으로 괴산 호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소나무 출렁다리인데요. 넓은 소나무 숲을 가로질러 갑니다. 제법 스릴이 넘치는 코스였는데요.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심히 건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왼쪽으로 괴산 호수를 끼고 능선을 걷는 코스입니다. 거의 평탄한 평지 코스에 가깝습니다. 연화담 바로 앞으로 망새루라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긴 섬은 괴산댐이 만들어지면서 섬처럼 만들어진 내륙의 섬입니다. 산 정상에서 보면 한방도 지형처럼 생겼습니다. 오른쪽으론 우람한 바위와 울창한 숲, 왼쪽으론 맑은 호수를 끼고 걷는 둘레길입니다. 그 바로 옆에 최고의 조망 포인트가 있는데요. 꾀꼬리 전망대라고 합니다. 약 40m 높이의 번지 점프대처럼 세워진 작은 전망대인데요. 아주 아찔해서 포토스팟입니다. 이곳이 산막이 마을인데요. 옛날 산막을 짓고 도자기를 굽던 마을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지금은 식당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산막이 마을을 지나 오른쪽으로 가시면 새로운 길로 이어집니다. 잘 가꿔진 이 길은 충청도 양반길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충청도 선비들이 이 길을 따라 서울에 갔다고 합니다. 양반길은 아주 걷기에 좋습니다. 조금간이 삼신바위가 나왔는데요. 해와 달, 별을 상징하는 세 개의 바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저 멀리 웅장한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이곳은 연하엽 구름다리입니다. 아래에 흐르는 달천을 건너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길이는 약 170m이고 폭은 약 2m인데요. 주변에 높은 산이 없고 아래가 물이라서 더 높게 느껴집니다. 다리 아래 갈론 선착장이 있는데요. 마지막 선착장입니다. 복귀할 때는 여기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려 합니다. 이 배는 바로 복귀하지 않고 상류 쪽으로 더 올라가서 몇 군데 명소를 본 후에 내려갑니다. 배 2층 데크에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선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재밌었습니다. 특히 선유대나 신랑 각시바위 같은 곳은 둘레길에선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한 번쯤 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바위가 신선들이 놀던 선유대라고 합니다. 이 바위는 신랑 각시바위라고 하는데요. 그냥 봐선 잘 모르겠고 선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집니다. 마지막 차돌배기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유람선은 대략 4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입구에 있는 식당가에서 점심과 하산주를 같이 했는데요. 가격과 메뉴는 대부분 비슷하니 마음에 드는 곳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달도 머무러 간다는 뜻인 원류봉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절경이 펼쳐지네요. 5개의 깎은 듯한 봉우리와 그 앞에 그림 같은 정자의 조화는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습니다. 원류봉 정자 왼쪽으로 둘레길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1코스 여울소리길이 시작됩니다. 1코스 길이는 약 2.7km입니다. 중간에 원류봉 위쪽으로 올라가는 등산 코스도 이어지네요. 저 멀리 절벽에 붙은 아슬아슬한 데크길이 보이시나요?
원천교를 지나 왼쪽으로 둘레길이 이어집니다. 깎아지른 절벽 옆으로 데크길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바로 옆 하천에는 철새와 오리들이 자주 보입니다. 여울소리길이라는 이름처럼 물소리가 크게 계속 들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좋은 글귀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분 좋게 걸을 수 있었네요. 다리를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제2코스 산새소리길이 시작됩니다. 길이는 약 3.2km입니다. 제2코스는 절벽 위에 평탄한 데크길이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코스입니다. 계단이 거의 없어서 더욱 편하게 걸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 유유히 흐르는 하천은 석천이라고 하네요. 다슬기를 잡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2코스는 이렇게 평탄한 데크길을 산책하듯 걸을 수 있습니다. 멀리 빨간 아치교가 보입니다. 목교라고 하는데요. 목교 건너편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을을 지나가는 코스인데요. 중간중간 멋진 카페도 있어서 잠시 쉬었다 가기 좋았습니다. 마을을 지나고 나면 이제 제3코스 풍경소리길이 시작됩니다. 길이는 약 2.5km입니다. 제3코스는 데크길이 없는 자연 친화적인 코스인데요. 1코스, 2코스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경치가 아주 시원하죠. 포장된 길을 걸어가시면 마지막 다리인 반야교가 나옵니다. 이곳은 백화산 등산로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레길은 이제 반야사라는 절로 이어집니다. 대나무가 어찌나 울창한지 하늘이 안 보일 지경이네요. 호랑이라도 한 마리 튀어나올 분위기죠. 대나무 숲을 지나면 드디어 저 멀리 반야사가 보입니다. 반야사로 걸어가려면 작은 돌다리를 건너야 하는데요. 원류봉에서 출발한 지 약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원류봉 둘레길의 종점은 반야사입니다. 반야사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 천년고찰인데요. 사실 더 유명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 산에 호랑이 그림이 있는데요. 자연적으로 흘러내린 돌 무더기의 모양이 마치 꼬리를 세운 호랑이처럼 보인다 하여 반야사를 호랑이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자세히 보면 호랑이 모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반야사에 오면 문수전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만경대라고 부르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문수전입니다. 문수전으로 가는 길은 아찔하기까지 한데요.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가히 일품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사찰을 세웠는지 신기할 따름이네요. 저는 언제나 여행의 마무리는 지역 특산물로 식사를 하는데요. 오늘은 올뱅이전과 특산 막걸리로 맛있고 든든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림 같은 절경이 감싸고 있는 이곳은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화북 오송 탐방지원센터입니다. 속리산으로 올라가는 최단 코스의 입구이기도 하고요. 속리산은 속세를 떠난다는 뜻을 가진 명산인데요. 올라가는 초입부터 경치가 아주 멋지네요. 멋진 석조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오늘의 트레킹 코스가 시작됩니다. 이곳은 속리산 문장대로 올라가는 최단거리 코스인데요. 문장대로 올라가는 최단 코스답게 계속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경사는 보통이지만 쉼없이 오르막이라 초반에 체력 안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바로 옆으로 계곡이 흘러서 기분은 상쾌했네요. 출발한 지 40분 만에 쉴바위에 도착했습니다. 딱 중간 지점인데요. 여기 전망이 참 좋습니다. 넓은 바위에서 쉬었다 가기도 좋고요.
이곳 속리산도 기암절벽으로 유명한데 저 바위들 모두 이름이 있겠죠? 이곳은 문장대 쉼터입니다. 화북 탐방센터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거리는 약 3km입니다. 이곳은 원래 휴게소가 있던 자리였는데요. 자연 환경을 생각해서 지금은 철거하고 넓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이곳 쉼터는 아주 넓어서 중간에 도시락이나 간식을 먹기 딱 좋은 곳입니다. 쉼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문장대입니다. 이 비석이 옛날 문장대 비석이고요. 바로 옆에 문장대로 올라가는 천국의 계단이 있습니다. 문장대의 높이는 1054m로 최고봉인 천왕봉과는 4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치가 더 좋은 문장대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문장대의 원래 이름은 구름 문자를 쓴 운장대였는데요. 조선시대 세조가 이곳에서 글을 쓰고 읽은 후 문장대로 바뀌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문장대를 3번 오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문장대 주변에는 높은 나무가 없다 보니 온 세상이 발 아래에 있습니다. 계단은 아찔하지만 꼭 한번 올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경치가 기다리니까요. 문장대 꼭대기는 10평 남짓한 바위인데요. 동서남북 모두 뚫려 있어서 천지가 모두 발 아래 놓여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로 아찔하게 데크길이 걸려 있습니다. 그 왼쪽으론 화려한 절벽이 마주보고 있고요. 조금 걸어 내려가면 경업대가 나타나는데요. 경업대는 말 그대로 조선시대 임경업 장군이 이곳에서 7년간 수련했다고 전해집니다. 주변을 보니 마치 무협소설의 비밀 수련 장소 같네요. 한쪽에 있는 바위에는 마치 주먹으로 내려친 자국과 칼로 수없이 벤 것 같은 자국이 남아있는데요. 임경업 장군의 설화와 함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 바위는 입석대라고 합니다. 설화에 따르면 임경업 장군이 7년간 수련한 후 이렇게 세웠다고 하네요. 계곡을 따라 데크길이 잘 되어 있어서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계곡으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아래로 내려오니 소나무의 굵기가 붉어집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가득하네요. 세심정 바로 앞에서 세조길이 시작되는데요. 조선시대 세조가 이곳으로 자주 휴양을 와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세조 외에도 다른 조선의 왕들이 자주 찾던 곳입니다.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북 보은인데요. 출발은 경북 상주에서 시작해서 도의 경계를 넘어온 셈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목욕소입니다. 세조 임금이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피부병을 치료했다는 설화가 전해지네요. 그래서인지 정말 물이 맑네요. 세조길은 대부분 데크길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데요. 주변 풍광이 아주 멋집니다. 만약 반대편 도착지에서 출발하신다면 세조길을 우선 걷게 되시겠네요. 세조길은 법주사 둘레길과 이어집니다. 천년고찰 법주사로 가는 길인데요. 이 길도 아주 멋집니다. 특히 인공 저수지와 함께 펼쳐진 소나무길은 언제 봐도 멋진 경치네요. 소나무도 울창해서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요. 둘레길의 끝은 천년고찰 법주사로 이어집니다. 법주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름답게 국보를 3개나 가진 유명한 사찰인데요. 시간이 되시면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당간지주라고 하는데요. 사찰에 행사가 있으면 깃발을 달던 기둥입니다. 첫 번째 국보는
국보 64호 성년지입니다. 돌로 만든 연꽃인데요. 돌로 만들었지만 탐스러운 연꽃 모양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설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찰의 중앙으로 가면 또 다른 국보가 있는데요. 국보 55호 팔상전입니다. 팔상전은 부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구분해서 그린 팔상도를 모신 5층 목조탑입니다. 오래된 목조탑이지만 지금 봐도 조형미와 웅장미가 남다르네요. 단청은 색이 바랬지만 그래서 더욱 멋지게 보이네요. 새로 만든 거대한 금불상과 묘한 대비가 되죠. 국보 5호 쌍사자 석등인데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2마리의 사자가 연꽃 모양의 석등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암사자고 다른 한 마리는 수사자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갈기의 모양이 다릅니다. 법주사는 천년 고찰답게 속리산 자랍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대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주사 입구에서 마을까지는 생태 탐방로가 이어지는데요. 이 길도 아주 좋습니다. 길도 편하고 나무도 울창해서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차도 쪽보단 이쪽으로 걸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태 탐방로가 끝나면 드디어 마을이 나옵니다. 이곳은 속리산면 식당가인데요. 식당가에서 조금 내려가면 속리산 터미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동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도 있습니다. 단양강변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설치된 절벽길은 약 1km에 달합니다. 잔도길이 아니라면 이런 풍경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양강에서 약 20m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데 절벽 지형을 따라 꼬불꼬불하게 이어집니다. 잔도길 바닥은 곳곳에 철망으로 뚫려 있어서 스릴까지 느껴집니다. 잔도길의 길이는 약 1km인데 왕복으로 다녀오셔도 되고 끝에서 스카이워크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절벽 지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습니다. 잔도길의 끝은 만천하 스카이워크 매표소와 이어집니다. 이곳에는 집 와이어와 같은 레저 시설도 같이 있는데요. 스카이워크는 셔틀버스나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요. 셔틀을 내려서 데크길로 조금 더 올라가야 합니다. 워낙 인기가 좋은 관광지라 휴일에는 관람객이 많은 편입니다. 중간중간 경치를 관람할 수 있는 곳도 많고요. 산 정상에는 철제로 만들어진 거대한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약 5층 높이의 전망대를 빙빙 걸어 올라가면서 주변 풍경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죠? 꼭 정상에 안 가도 이렇게 경치가 잘 보입니다. 단양 팔경이라더니 정말 경치가 좋네요. 왼쪽 위에 보이는 곳이 바로 최정상 전망대입니다. 여기가 정상입니다.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사실 살짝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유료 체험도 해봤는데요. 저는 중력으로 내려오는 알파인 코스터라는 썰매를 타봤습니다. 안전교육까지 하길래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고 의심했는데 장난 아니었습니다. 잠깐 올라갈 때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내려갈 때의 속도감은 상상 이상의 스릴이었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참전 유공자 기념공원입니다. 자가용으로 오실 분들은 여기에 주차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살구미 대교입니다. 다리 건너에 있는 마을이 살구미 마을입니다. 마을의 끝까지 가시면 길이 끊어지면서
제법 넓은 공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비포장 트레킹 코스가 시작됩니다. 코스 오른쪽으로 소양강이 계속 보이는 코스입니다. 중간중간 보이는 소양강은 물색이 옥색으로 빛이 나네요. 이 코스는 강과 산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소양강변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샛길이 있는데요. 소양강과 기암괴석의 조화가 멋진 풍경입니다. 지금은 물이 빠져서 더욱 가깝게 멋진 풍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포장길을 걸은 지 1시간 만에 갈림길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등산을 좀 더 하고 싶으면 하늘길로, 강변을 걷고 싶으시면 내림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망대에서 10분 정도 올라가면 주변의 풍경이 확 바뀌는데요. 이곳은 60년간 사람이 안 왔었던 원시 계곡이라고 합니다. 짙은 이끼가 뒤덮은 바위들과 그 사이를 흐르는 맑은 계곡은 마치 만화 속 요정의 마을을 연상시키네요. 이 트레킹 코스의 길은 하나뿐이어서 길을 잃을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걷기 힘든 가파른 절벽에는 이렇게 잔도길이 설치되어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멀리 있는 다리와 굽이치는 소양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데크길은 높지는 않지만 강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느껴집니다. 이곳이 1코스 종료 지점인 소류정입니다. 정자의 이름이 아니라 식당의 이름이네요. 약 700m 정도 걷는데 군축교라는 오래된 다리를 건너면 됩니다. 군축교 바로 옆에는 새로 지은 다리가 있어서 이 다리는 통행량이 거의 없습니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산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3코스가 시작이 되고 출발점으로 다시 복귀하는 코스입니다. 3코스는 총 5.5km 정도 되는데요. 1코스보다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3코스 중간에 희한한 바위가 있는데요. 마치 병풍처럼 둘러싼 병풍 폭포바위입니다. 이 벤치에 앉아 있으면 마치 천연 가습기가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3코스는 1코스보다 절벽 데크길이 더 긴데요. 만약 시간이 없고 강변에 있는 절벽길만 가고 싶으시면 3코스만 다녀오셔도 됩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푸른 강, 소나무가 조화로운 멋진 트레킹 코스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바위를 피해가야 하는 구간도 있고요. 난이도는 쉬운 편입니다. 춘천에서 보는 거대한 소양강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네요. 이 구간은 특이한 지형인데요. 오른쪽으로는 마치 사막처럼 넓은 모래백사장이 펼쳐집니다. 이곳을 용소라고 하고 용바위 쉼터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 바로 아래에 묘하게 생긴 바위 옆에 용이 살았다고 하네요. 이 구간에서 걷는 코스는 강변 트레킹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그늘이 많아서 덥지도 않고 강바람은 시원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마을을 지나 포장도로를 올라가면 다시 큰 길과 만납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조림리입니다. 드디어 3코스도 종료가 되었네요.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대략 4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개인의 체력과 휴식 시간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출발지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경춘선 상천역입니다. 청량리역에서 딱 1시간 걸렸네요. 역 바로 앞에 있는 간판을 지나 길 바로 건너편으로 가시면 작은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버스는 약 20분 동안 운행을 하는 짧은 노선인데요. 우리를 산 꼭대기까지 편하게 올려줄 겁니다. 중간에 일반 승용차 주차장이 있지만 이곳에서도 한참 걸어 올라가야 정상이 나옵니다. 만약 아래에서부터 걸어 올라온다면 대략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버스를 타고 20분 만에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600m 정상에 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의 이름은 호명호수입니다. 호수 가운데 큰 거북이상이 있는데요. 거북이 등에는 태양열 발전판이 있네요. 이 전기로 호수 주변에 가로등을 밝힌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문객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호수 주변이 꽤 길기 때문에 자전거도 빌릴 수 있는데요. 1인용에서 6인용까지 다양하네요. 이 호명호수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해발 538m 위에 있는 인공호수인데요. 청평호수의 물을 인공적으로 산 위로 끌어올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호수입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하는 호명산 꼭대기에 있어서 호명호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로 옆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으니 출발하시기 전에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호수를 끼고 천천히 걷다 보니 이곳이 산 꼭대기라는 게 실감이 안 나네요. 이 아스팔트 길은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데요. 이 길은 바로 호수를 막고 있는 댐입니다. 댐 아래쪽으로 경사가 대단하죠? 이 댐 속으로 긴 터널이 있어서 아래쪽으로 호수물이 흘러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인지 앞쪽 전망이 시원하게 뚫려 있네요. 호수를 바라보며 쉴 수 있는 테이블이 많이 있어서 잠시 쉬면서 간식을 먹기 참 좋았습니다. 코스 입구에 호수 전망대가 있는데요. 호수와 주변의 산들이 시원하게 보이네요. 전망대에서 호명산 정상까지는 약 3.6km입니다. 이미 해발 560m에 버스로 올라왔기 때문에 능선을 따라 걸으면 되는 코스입니다. 조금 가다 보면 열린 철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곳이 장지터 고개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호명산 정상까지는 작은 봉우리의 능선을 몇 개 지나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어 심심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여기가 높이 632m 호명산 정상입니다. 아주 높지는 않은 산이지만 주변에서는 가장 높기 때문에 경치가 참 시원하네요.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보면 작은 전망대가 나타나는데요. 이 전망대에서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것이 바로 청평호입니다. 청평댐도 아주 잘 보이네요. 빽빽한 전나무 숲을 지나서 지나온 길을 올려다보니 이 방향에서 걸어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경사도입니다. 실제로 이쪽 방향으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드디어 하산을 했는데요. 호수 전망대에서 약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서 청평역으로 가려면 예쁜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요. 이 다리는 조종천 위에 걸려있는 기타다리입니다. 학생들이 기타를 두고 MT를 많이 오던 곳이라고 해서 기타 모양 다리가 생겼다고 하네요. 조종천을 따라 올라가면 큰 경춘선 철교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청평역까지는 약 500m인데요. 청평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MT 온 학생들로 아주 활기차네요. 출발한 지 3시간 20분 만에 도착한 이곳은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최북단 터미널 대진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을 나오면 동해바다가 바로 보이고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를 처음 맞아준 건 아담하지만 예쁜 해변인데요. 이곳은 초도 해수욕장입니다. 초도 해수욕장에서 왼쪽 길로 쭉 10분쯤 올라가면 멋진 곳이 나오는데요. 바다를 보며 걷는 기분이 최고네요. 저 멀리 그림같이 예쁜 항구가 나타납니다. 무지개색 도로를 걷다 보면 마치 레고 블록을 뿌려놓은 듯한 방파제를 만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쁜 방파제네요.
문어가 이 항구의 마스코트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북단 항구인 대진항입니다. 바다 위로 예쁜 인도교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오늘 날씨까지 좋아서 정말 환상적인 경치를 보여주네요. 인도교 위에는 2층 데크 전망대도 있는데요. 예쁜 별 조형물과 함께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항구에 이런 공원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예쁜 빨간 등대도 있고요. 이 무지개 계단에서 사진 찍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고성 쪽 해변에는 무지개색 조형물이 꽤 많습니다. 해변 초도항길을 따라 왼쪽으로 갑니다. 조금 더 가니 작은 항구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초도항입니다. 성게가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하네요. 특이하게도 해녀 동상이 있고 성게, 해삼 등 해산물 동상도 있네요. 그만큼 많이 잡힌다는 거겠죠? 초도항 바로 앞에 작은 바위섬이 있는데요. 금구도 또는 거북섬이라고 불리는데요. 머리부터 등까지 정말 닮았죠? 금구도를 지나면 곧 아주 넓은 해변이 나타나는데요. 해변이 하도 길어서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네요. 모래가 깨끗하고 폭도 매우 넓어서 여름에 꼭 한번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백사장에 이렇게 길을 내고 계단 전망대가 있네요. 이곳은 바로 화진포 해변입니다. 속초와 양양에도 좋은 해수욕장이 많지만 화진포 해수욕장도 그에 못지않게 멋지네요. 특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호수인 화진포 호수와 바다가 맞닿는 부분이 이렇게 백사장을 가로지르고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초도항부터 이어지는 화진포 해변은 모래사장이 깨끗하고 수심도 완만한 편이라서 가족 단위 물놀이에 최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화진포 호수의 끝자락인데요. 저 다리 뒤로는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는데요. 화진포 광장 쪽에 가시면 이렇게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1인용, 2인용, 종류도 다양하고요. 자전거를 빌리시면 더욱 멀리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호수가 바로 화진포 호수입니다. 금강산에서 내려온 물이 동해바다에 막혀서 호수가 된 것이라 염분이 높고 생태계의 보고라고 하네요. 조금 달리다 보니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라는 곳이 나타납니다. 별장은 크기가 크진 않지만 위치가 너무 좋아서 경치가 참 좋네요. 별장 내부는 넓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했던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진포 호수의 경관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먼 곳에 별장들이 있을까요? 해변을 따라 우뚝 솟은 작은 산이 있는데요. 계단 20여 개를 올라가면 특이한 명소가 나타납니다. 바로 김일성 별장이라고 알려진 곳인데요. 실제로 6.25 전쟁 전까지는 이곳이 북한의 땅이었고 김일성 별장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생긴 것이 성처럼 생겨서 화진포의 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총 3층으로 된 건물인데요. 실제 이 건물의 소유자였던 미국인 선교사 가족의 이야기가 있네요. 2층은 침실인데요.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은 정말 멋졌습니다. 화진포 해변이 손에 잡힐 듯 보이네요. 옥상으로 올라가면 정말 성처럼 보이죠? 멀리 화진포 호수와 해변이 아주 잘 보입니다. 별장 뒤쪽으로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있는데요. 걸어서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리 어렵지 않은 코스니까 꼭 한번 올라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산길은 평탄하면서도 숲이 울창해서 피톤치드로 샤워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주변에 가리는 게 없어서인지 꽤 높은 산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가히 절경입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화진포 호수와 오른쪽 화진포 해변 그리고 푸른 동해의 조화는 마치 섬에 있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곳은 매가 앉아있는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응봉이라고 하는데요. 높이는 겨우 120m지만 주변에 높은 산이 없고
바다가 둘러싸고 있어서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느껴집니다. 화진포에 오셨다면 꼭 한번 시간을 내서 올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멋진 경치입니다. 저 멀리 작고 하얀 섬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백섬 해상전망대입니다. 섬이 하얗다고 해서 백섬이라고 하는데요. 다리로 연결한 곳입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제일 높은 곳은 최대 12m, 약 5층 건물 높이입니다. 작은 섬까지 이어진 이곳은 아는 분만 찾아온다는 숨은 명소인데요. 위에서 내려다보니 정말 아찔한 높이네요. 전망대의 끝부분은 하얀 백섬 위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층 데크 전망대에 올라가면 마치 대형 여객선의 제일 높은 곳에 올라온 기분이 듭니다.